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해직된 언론기관장들이 한데 모여 김만배 신앙림 대화 보도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쿠데타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지난 정부 때 잘못된 보도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이 반성이 담긴 사죄문을 쓰는 대신에 되려 매우 편향된 용어로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언론인을 선동하는 모습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해직 기관장들의 분풀이가 아니라 언론 장악 프레임으로 대선 공작 게이트를 빠져나가려는 민주당의 전략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더욱 격렬하게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날을 세우며 국회 관련 상임위를 마비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과방위의 허위 인터뷰 현안 질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의 뜻을 전하고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진실 규명에 협력하지 않는 태도가 대선 공작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대선에 영향을 끼친 허위 인터뷰가 김만배, 신앙림 두 사람만의 거래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계십니다. 2021년 대장동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도 한참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가 9월 14일에 대장동 개발은 최대 치적이란 첫 해명을 하자 바로 다음 날에 대장동 개발 일당인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한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습니까?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친민주당 언론과 보조를 맞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을 띄우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지도부도 수사를 해보겠다며 바람을 잡았는데 이런 일사불란함이야말로 기획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에서 조우영에게 커피를 왜 타줬냐고 묻고 뉴스타파 보도를 기다렸듯이 다른 어떤 언론 매체보다도 먼저 SNS에 올렸는데 이에 대해 해명 한마디 없는 것도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드루킹 사건 때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치고 나가다가 스스로 범행을 드러낸 전례가 있기 때문인지 이제는 아예 문어발식 이슈 물타기로 진실 자체를 듣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민주당을 바라보는 의혹의 눈초리만 커질 뿐이니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짜뉴스 선거 공작을 뿌리 뽑아라는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 초과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을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만약 민주당이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 리스크와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검찰은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 6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15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선거에 대해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의 말대로 이 사건은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희대의 선거 공작 사건이었습니다. 선거 자체도 반민주 선거였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정의의 실현과 한참 거리가 멉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29일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재판 준비에만 1년 4개월이 걸리는 등 무려 3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1심 재판 절차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입니다. 재판이 이렇게 질질 끄는 사이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재출마까지 했습니다. 또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 4월이면 임기가 종료됩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순환근무 관행을 깨고 이미 중앙지법에 3년 근무를 했던 김미리 부장판사를 유임시켰고 김 판사는 준비 기일만 6차례 열며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1심은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규정한 현행법을 담당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김명수 사법부의 이러한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 대통령의 친구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가 울산 선거 공작의 전모를 조기에 남김없이 밝히고 신속하게 단죄했다면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몸통 바꾸기 선거 공작 게이트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지체의 심각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에게 감동 주는 재판을 하려고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감동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범죄자들이 범죄 이득을 충분히 누리게 방치한 것이 감동입니까? 김명수 사법부의 사법 파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재판부는 이제라도 더 이상 지연 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며 We crashed, 우리 경제 민생을 폭망했다를 시리즈로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호통을 치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오히려 난감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대선 불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폭망시킨 주체가 누구입니까? 소주성, 일자리 증발, 부동산 폭등, 전월세 대란, 탈원전, 전기요금 폭탄 등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 반성은커녕 염치도 없이 남에게 폭망이라는 말을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정치를 하며 매표복지로 나라 국간 거들내며 5년 만에 나라 위치 400조 원이나 폭증해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긴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그뿐입니까? 정부 통계마저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국민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조 눈치 살피느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 고백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반성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간해야 할 자료는 우리 경제민생 폭망했다가 아니라 그 문장 앞에 주어 민주당을 넣어야 합니다. 민주당 우리가 경제민생 폭망시켰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망한 경제 회상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할 기회를 차단하고 입법 폭주와 발목 잡기로 1년 반을 허비했다라고 밝혀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현실은 위기고 도전입니다. 폭망운운하며 정쟁을 벌이고 있을 만큼 한가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일으킨 역대급 경제 참사의 여파를 지금 우리 국민과 현 정부가 오롯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 뛰고 또 뛰겠습니다. 시장 중심, 민간 중심 경제 성장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고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호언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는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희대의 대통령 바꾸치기 공작에서도 모든 의혹이 본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김만배가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일 것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이 막빠지던 시기 경쟁 후보이던 이낙연 전 대표가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장동 공세를 펴던 중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는 이재명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며 수차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대표를 방어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잊지도 않는 상상 속 커피까지 동원해가며 대장동 몸통 바꾸치기를 통해서 대선을 3일 앞두고 대통령 바꾸치기 공작까지 벌인 것도 결국 이재명 방어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추론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위 인터뷰를 다른 언론보다도 앞서 SNS에 게재하고 친민주당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포화하는 생산 유포 확산의 삼각공조가 물 흐르듯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한 채의 오차 없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희대의 선거 공작의 최종 종착지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대선 패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입니다. 조금 전 오전 7시 반부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수사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왔고 시도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교사 직위를 관행직으로 해제하면서 교육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오늘 아동학대 수사 시에 현재 국회 교육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휘법 개정안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의견 제시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과 지침 개정 전이라도 수사 관련 법률 집행 과정이 개선되도록 하고 지자체 등 아동학대 조사기관에서도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부처 간 협업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서희철 교사님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벌써 교사 5분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더 이상은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법 개정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교권 회복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 교육위에서 계류 중인 교권사법을 사흘
내일 열리는 교육위 소위 사흘 뒤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체 없이 의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권 회복은 무너진 교육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야당도 생명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방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구 없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아무리 조급하다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정쟁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분 없는 단식에 이어 명분 없는 탄핵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운운할 처지가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6개월 가까이 행정공백을 초래한 것부터 국민들께 속고 대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소추안을 강행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던 불법 탄핵 전례를 벌써 잊었습니까? 그때도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자고 온갖 억지를 부리더니 이번에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든 말든 이재명 하나 지키자고 국민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회는 책임 정치하는 곳이지 다수당이 힘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렇듯 힘자랑하는 거대 의석수도 결국 국민들께서 올바로 일하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국민의 위임을 탄핵 중독증처럼 입만 열면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이 이 탄핵에 남용할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데 이용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을 하라고 등 떠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며 물타기 하지 말고 여당과 또한 대통령실을 운운하며 단식장에 오라가라 자당 의원들을 동원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시작한 단식,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자 해지하십시오. 그리고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국방부 장관 탄핵이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당당한 투사인 척 하면서 뒤에서는 생떼를 쓰며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하며 드러눕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 마음속에 탄핵 1순위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조작 가짜 인터뷰 사건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속고 대죄해야 할 이런 부패한 언론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또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한 주간을 대국민 대선 공작 진상보고 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우리 지방의원들 또 우리 당원들을 총동원해서 길거리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 잘못된 언론과 또 조작에 가담한 세력에 대한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후한무치한 대선 조작극의 추악한 진실을 국민들께 낱낱이 고할 예정입니다. 끊임없이 드러나는 선거 공작의 폭주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현명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뿐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모르쇠로 덮으려 해도 심판의 시간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